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 문재인 정권의 대중 굴종 외교 때문에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됐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하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지난번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대로 좀 조사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 거 가지고 어디서 좀 한마디 들은 것 같아요. 확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긍부정 지지율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도 빠져서 좋아져가지고 57.1로 낮아졌고요. 긍정평가율은 39.5로 1.8%가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2주 연속 내림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긍부정 평가 차이 17.6% 정확하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긍정평가 서울하고 충청권에서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60대에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죠? 그다음에 부정평가는요. 이거 호남이 부정평가가 올라가요. 6.1%나 올라갔습니다. 자, 보수층에서 5.1%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1.3이 빠져서 41.2. 그리고 민주당은 1.8%가 올라가서 30.3. 그래서 2주 연속 상승세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4주 만에 30% 선을 회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요. 7.6,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지지율 나왔는데, 이 KSOI는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기간이 19일하고 20일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하고요, KSOI 여론조사 TBS, 뭔가 이거 지난주에 난리를 쳤다가 이번에 엄청 지난주에 혹시 혼난 거 아닌가. 지난주에 말이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45.6 대 32.4, 13%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주 만에 윤석열은 45.6에서 40.0으로 무려 5.6이 빠져. 그리고 이재명은요, 지난주 32.4에서요 무려 7%가 올라가가지고 39.5로 올라가요. 0.5밖에 차이 안 나.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이거 여러분들 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지난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간을 보면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와, 19일하고 20일 이틀간이거든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상황하고 정치권 상황, 민주당이 더 나빠졌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혼선을 야기했고, 특검 받는 것도 혼선을 야기했고, 이재명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선대위 다 바꾸자고 난리가 났고, 이재명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다르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거, 내부 싸움 난 거, 그리고 낙상사고에 대한 여파 여전히 여전한데 어떻게 이렇게 13% 차이 나던 것이 0.5%가 차이가 나냐고요. 야, 이거 하여튼 여론조사마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아. 뭐 76개인가 77개가 된다는 거, 전 세계에서 최고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당선이 되시면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지금 난립해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여론조사가요, 그야말로 중구난방식으로 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이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0.5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권 교체는 46.8%, 정권 유지는 41.1%. 그래서 불과 4%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당선된 직후에 5, 6일 조사에서는 교체가 53, 재창출 37, 18%가 차이가 났는데 이 18% 차이가 불과 4%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선대위, 우리 모두가 철저히 긴장,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국립현충원에서 김영삼 묘소 앞에서 추모식을 갖습니다. 이 추모식에 여야 대선 주자 5명 모두가 오늘 참석할 예정이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석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문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후보 말고서도 송영길, 이준석 이런 당 지도부가 여야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YS 오늘 추모기인데, YS 하면 후보 중에서 말이죠, 제대로 YS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존중한 사람은요, 윤석열 후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지난 7월 2일이네요. 7월 2일 날 김영삼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가서 이 김현철, 그 아들이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하고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본인은 젊었을 때 김영삼 YS 대통령을 제일 존경했고, 만약에 사법시험 일찍 합격했으면 변호사로 좀 일 좀 하다가 YS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보면 이 정치적인 센스와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생각,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윤석열 후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과 4개월, 이제 뭐 3월부터 따지면 한 8개월 지났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학습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촉이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S 기념관을 찾아갔을 때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민주주의의 큰 산 김영삼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이 글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YS도 일찍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어요. 지난 28일 날, 10월 28일 날 페북에다가 수많은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유일한 적임자다, 이렇게 공개 지지를 했고, 또 이 YS 이 차남인 김현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YS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도요, 윤 후보 캠프에서 일찍이 부대변인으로 일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인규 이 손자는 권영세 의원실에서 과거 비서관으로 일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조와 그리고 이 정치 철학, 이런 걸 따지면 오늘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YS 사랑이랄까요, 존경이랄까요, 존중, YS 정신, 이런 좋은 점들, 그 중에서도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해서 이제 새로운 신삼김 시대를 이끄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과 김병준, 그 다음에 김한길, 이 3명을, 3김을 선대위 그리고 후보 직속 기구에 말하자면 영입하는데 성공, 마무리 작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이 보도를 보면 윤희숙, 그 다음에 강석훈, 그 다음에는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심리학 권위자로 뽑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죠. 이 3분을 영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킬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네거티브, 이 공세에 맞불을 놓기에 아주 제격인 자객이다. 그래서 윤희숙을 긴급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강석군 전 의원이죠. 이 강석군은 박근혜 때 경제수석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이 강석군 의원을 또 영입한다. 그래서 이 강석군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공약을 발굴하는데 투입하는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투입을 해서 이제 같은 팀에 둘지 아니면 서로 다른 팀에 두고 협업하게 할지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후보 수학 연설을 할 때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강석훈 의원이 조언을 해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외부 여성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수정 경기대 교수라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는 여러분들 뭐 언론도 많이 보셨죠? 저도 뭐 이름만 저는 아는 분인데, 이수정 교수는 범죄 분석뿐 아니라 여성 아동 인권 보호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성 인권,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진보층이 선점하려다 놓친 이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것이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조국 국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도 공동 선대위원장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여성들 두 분을 이렇게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각 분야의 말하자면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미 공동선대위원장의 나경원, 또 이 원희룡 이런 분들을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반대했죠. 이름만 거창하게 갖다 놓은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반대론을 제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구태의연한 인물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형, 전문가형 인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 측에서는요, 공동선대위원장의 기본 컨셉은 비정치인 여성 전문가를 전면에 세우고 경륜을 갖춘 남성 당 중진들이 포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예상이 됐던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다른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망설이는 중도, 진보에까지 어필할 수 있는 깜짝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탈진보, 호남 출신 인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곧 결과물을 낼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실무형 인물, 실용적 인물, 그리고 중도, 탈진보 인사에게 호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대거 영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종부세 있죠? 종부세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종부세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고지서는 24일에서부터 25일까지 그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 주소지에서 받을 그런 지금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세금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라든가 손택스는요 스마트폰 이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보내준다 합니다.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는 이제 홈으로 만약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가능한, 거기에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또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부세 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를 보면 어디 지역에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예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면 종부세가 작년보다 보통 한 3배 정도가 넘는 고지서가 오고 있다. 이것이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리고 또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한 서너 배 이상으로 종부세가 급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 고지서가 지난 20일부터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불만, 반발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일에는 찬반 양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집값 상승분을 만져본 적도 없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내기 위해서 빚이라도 내라는 말이냐, 이런 지금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요, 이쯤 되면은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 종부세가 한 두세 배씩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 재판 없는 종합부동산 벌금이다. 실제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도 없는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또 물리는 것은 엄연히 이중과세다. 예. 그리고요, 이 늘어난 세금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업자를 찾는 이주택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의 아파트 후순위 대출을 문의했다. 연리 15%하고 15%라서 굉장히 고심되지만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런 지금 불만들. 반면에 말이죠.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집을 팔면 된다. 이래서 또 찬성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종부세 대상자가요, 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80만 명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66만 5천여 명. 그래서 약 14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14만 명 정도가. 그리고 세의 경우에는요, 작년에는 1조 4,590억 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요, 종부세가 4조 원이 훨씬 더 많은 5조 7,363억 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액이 그만큼 더 대폭 늘어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종부세 말하자면 이런 불만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통상 이런 거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정부의 입장을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요. 기재부가 직접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종부세 이 폭탄, 어마어마한 민심에 큰 불을 붙이는 그런 말하자면요, 여권의 선거에서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왜 종부세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그야말로 이 종부세가 왜냐면 대상과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 뭐냐면 우선 집값이 엄청 급등했어요.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KB국민은행 통계를 인용할 경우에는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1,639만 원. 그래서 작년 10월 대비 20.5%가 올랐어요. 작년 10월에는 얼마였냐면 10억 조금 넘었어요. 10억 971만 원. 그래서 20.5%가 늘었다는 거예요. 2억 668만 원이 올랐어요. 두 번째 이유는 종부세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목한 조정 대상 지역 자주택자의 비율을 세율을 0.6에서 3% 있었는데 이거를 1.2에서 6%로 2배 높였어요. 그리고 1주택자나 비규제 지역 2주택자 세율도 0.5 내지 2.7%에서 0.6 내지 3%로 또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시 가격을 종부세율 높아지고 집값 급등 종부세율 높아지고, 세 번째가 공시 가격을 시세의 69%에서 70.2%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 표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전년에 비해서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거든요. 보유세가 늘어나는 한도를 갖다가 2배에서 300까지로 상한가를 높여놨어요. 이러니까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서 종부세 우연 청구 시민연대까지 등장을 해서 우연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요, 조정적 다주택자 최대 세율이 7.2%인데 이는 14년이면 집값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4년간 이런 추세로 종부세를 내면요, 집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사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세금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간 10배 이상 오르는 종부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세금으로 우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입장을 전직 고위국세청 관리, 즉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세무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택 가격 상승세와 현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년 이후에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로 전용 면적, 종로 지역에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아파트에 사는 이 부부의 경우에 올해는 27만 5천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내년에는 75만 원, 2024년에는 189만 원으로 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 무분별한 과세 강화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정책 목적에 맞는 세금을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인데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부세 대상자가 80만 명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구 5,100만 명의 1.5%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 비율은 2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2,092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 중에 주택 소유 가구가 1,173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80만 가구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석할 경우에 종부세 대상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8%, 유주택 가구의 6.8%로 뛰어오르는 이런 현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 종부세 부동산 세제 정치를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총재하려는 반시장 발상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1주택자 세금 급증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후보는 편가르기와 포퓰리즘과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부동산 종부세 이거 점차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중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정책,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재명하고는 판을 달리한다. 결을 달리한다.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상당히 유감스럽고 참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대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아주 제일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과열된 여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6억 708만 원에서 4년여 만에 12억 1639만 원으로 뛰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기 폭등이다. 피해자는 모두 국민이다. 집값을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문 대통령의 말만 믿고 집을 팔거나 내 집 마련을 보류한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됐고 주택 보유자는 4년 내내 세금 폭탄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은퇴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월급을 모으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나마 내 집 마련 꿈을 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른 지금 무슨 수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나. 설령 집을 마련해도 근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세금 산출의 토대가 되는 공시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입구 즉 취득세부터 보유 단계, 재산세, 종부세를 거쳐 출구, 양도소득세로 나갈 때까지 연쇄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졌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자가 거주자도 정부의 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이 영향은 증여세, 상속세에도 미치면서 살아있을 때는 물론 사후에도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상 전 국민이 세금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이 20일 올해분 부동산세를 고지하게 되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2016년 1조 원대에서 올해는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 3%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도 지난해 0.6 내지 3.2%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린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 가구 수는 여전히 27만 7,074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6만 9천 명보다 4배 급증했다. 집 한 채는 누구에게나 보금자리 아닌가? 주택가격을 통제한다는 반시장 정책의 후폭풍으로 집값이 치솟았는데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정책적 철학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정치 실험으로 국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제라도 부동산의 정치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과 경쟁을 벌이기보다 편가르기와 상대 후보 비난으로 흐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면서 국토 보유세 신설과 함께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내걸었다. 강력한 반시장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토지세 반대는 부패 세력의 노란하는 바보짓이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놓고도 극한 대립을 보인다. 부동산 문제의 난백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결이 자칫 가진 자와 서민 대결의 편가르기나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중앙일보 사설 꼭 한번 읽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요,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 아리엔과 다르다, 이런 또 사설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첫 번째 방송을 마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제가 서초갑 보궐선거에 내년 3월 출마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지지 당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 정치 출마하려고 유튜브 했느냐, 이런 저 방송의 취지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이 폄하, 이거 뭐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1월에 서초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 1차 응모 18명 했는데 1차 응모에서 대상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생각이 없었는데 2차 공모하는 것을 보고 2차 공모에 응모해서 2018년도 1월에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총선 전까지 쭉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왔어요. 이때는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서초갑 당협위원장도 맡았고 자유한국당의 국가안보위원장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가 하나의 홍보 중요한 매체로 등장하다 보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요,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현직 국회의원들한테는 반드시 1인 1 유튜브를 운영하라, 이렇게 당 방침으로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안 하고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2018년도 10월이 넘어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안 하고, 그때 신의 한 수에 제가 매일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이제 12월 말에 가서 제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2018년도 1월부터 정치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겠다는, 그리고 이 보수주의 일념으로 말하자면 이 진보 좌파 세력을 말하면 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이러한 저희 진정성 있는 말씀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